자, 다시 이스라엘 사태 이스라엘과 레바논 관련한 사태 얘기해야 될 텐데요. 결국, 휴전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폭격하면서 결과적으로 휴전 협의가 깨지고 호르무즈는 재봉쇄되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멈출 생각이 없는 모양이에요. 진짜. 관련한 기사 정리해보고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인 건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과의 2주간의 휴전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도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레바논 헤즈볼라의 경우 휴전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역대급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또 사망을 했고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정말 초토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란이 지원하는 그 지원 세력들, 소위 말해서 저항의 축들에 대한 공격도 모두 멈춘다가 이란이 제시한 10개 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 측이 휴전 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 그 백악관 대변인이죠. 캐롤라인 레빗이 이 속보로 긴급 성명을 생방송에서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은 이란이 제시한 10개 조항에 대해서 이거를 전부 다 무시한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거래는 없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란은 당초 진지하지도 않고 수용할 수도 없는 10개 항의 계획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팀은 말 그대로 그 계획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주간 휴전하자고 해놓고 하루 만에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상황을 뒤집은 거고요. 그래서 호르무즈를 통과하던 그 배들 하루에 이란이 10대씩 보내주려고 했대요. 이게 자기들 원래 계획대로 하면, 그러니까 보내주는 것도 천천히 줄 세워서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나마 나가던 배들이 회항을 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호르무즈는 막혔고 유가는 $110를 넘게 도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휴전이 쉽게 안 되는 거다. 게다가 어제 바로 미국도 승리를 선언했고 이란도 승리를 선언했는데 이게 불안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도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우디의 송유관들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홍해 쪽으로 뚫어놓은 그 사우디 페트로 송유관들을 전부 다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재를 섰던 파키스탄 그리고 배후에 있던 중국이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영구 종전 아니면 휴전 안 한다로 버팅기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가 보증할게. 왜냐하면 파키스탄이 중재를 하는데 파키스탄은 이란한테 뭐 그렇게 강압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중국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미 지지난주에. 그래서 중국하고 파키스탄이 중재에 같이 나선다라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시그널을 준 건데 중국 측이 우리가 보증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도 확실하게 보증해라 라고 얘기하고 중국이 만약에 보증을 선다면 우린 믿을 수 있다라고 들어간 거였는데 결국은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중국도 뒤통수 맞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매우 분노했습니다. 당연히 분노하죠. 사실 이번에 그 국제뉴스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 레바논 폭격을 하면서 추가 폭격을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이란과 중국 간에 연결돼 있던 철도 노선을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란하고 중국 사이에는 약 2,000km 거리로 해서 카자흐스탄 국경에서부터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갖고 이란의 아프린이라고 물류도시까지 연결되는 이 철도가 있습니다. 옛날 1대1로 때 깔아놨던 철도예요. 아직 이제 철도가 고속철은 아니라서 한 2,000km 가는데 2주일 정도 걸려요. 근데 이 철도 노선을 이란의 이 철도 노선을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란과
이란과 중국 간에 오고 가고 있는 일종의 어떤 물류량이 있었겠죠. 지속적으로 철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물류량을 공격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동안 1대1로에 투자해놨던 중국의 자산을 건드린 거예요. 이거는 깔리기는 이란 영토에 깔려 있지만 중국 거거든요. 중국이 여기에만 200억 위안이 한 5조 원 가까이 철도 관련돼서 건설 비용을 썼고 관련한 부대 비용들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쪽으로도 추가 철도를 깔아갖고 조금 더 속도를 일주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하기 위한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이 폭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물어서 굉장히 막대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추가 제재안을 꺼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산 비료에 미국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가 어제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지난해 5월 25일이었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이란을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 노선이 개통이 됐는데요. 중국 시안에서 출발해서 테헤란까지 쭉 연결이 되는, 네, 정말 긴 그 중간중간에 2,000km가 넘는 네,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다 쫙 연결해가지고 통과하는 그 철도가 연결이 됐는데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부분도 작년에 사실 이 철도 공격도 6월에 할 때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실제적으로 발표처럼 미국에 대한 비료 수출을 중지하게 된다고 치면 올 미국의 농업 생산량은 사실상 다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왜 중국이 이렇게 비료 수출을 통제를 하느냐? 이건 중국 내심 나름대로의 속셈도 좀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비료를 안 주게 되면 미국 중부 남부에서 생산되는 주로 작물들이 옥수수인데 옥수수를 파종을 못 해요. 그럼 비료 없이 파종할 수 있는 대체 작물이 콩입니다. 그래서 여기 옥수수 키우지 말고 콩 키워. 콩은 내가 사줄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중국도 옥수수 생산 대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옥수수는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우리 비료 안 줄 테니까 니네 그냥 그거 다 콩으로 심어. 그거 싸게 우리한테 갖고 와. 지금 요런 내막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중국산 옥수수 가격도 오를 수 있겠는데요? 뭐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서 사용하는 옥수수는 어느 정도 충족을 할 수 있는 면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 북부에 가면 미국보다도 더 엄청난 면적의 옥수수 밭들이 있습니다. 한 2시간을 차를 타고 가도 한 밭이 안 끝날 정도, 한 고랑이 안 끝날 정도예요. 그 안에서 사람이 죽어도 못 찾겠네요? 뭐 사람이 죽는지 아니라 이걸 누가 심어서 키우는지 모를 정도로. 그럼 어떻게 심어요? 거기도 혹시 헬기로 씨앗 뿌리나요? 나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없는데 한 이틀 지나고 보면 벌써 싹이 나기 시작하고 막 그래. 수확이 이틀 지나면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디 숨어있다 작업을 하나 봐요. 아무튼 중국이 이렇게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필연적으로 옥수수 면적을 줄이고 콩을 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 그 이후에는 콩 수입으로 다시 한번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표를 또 자꾸 흔들겠다는 거네. 옥수수는 다른 나라한테도 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콩은 중국밖에 사갈 데가 없습니다. 누가 콩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그 콩을 사다가 돼지 이육용으로 쓰기 때문에 콩을 가지고 일단은 기름을 짜죠. 기름 짜고 나머지로 돼지를 사료. 먹이기 때문에 중국은 콩은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다라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이스라엘을 말려야 돼요. 어찌됐거나 네타냐후를 미국이 말리지 못하면 사실상 이 전쟁은 안 끝난다고 봐지는 겁니다.